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2부 공과 중도에 대한 8번째 강의로서 제목을 공불이색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진공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데 그 구멍은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리고 그것이 사물의 참모습을 이해하는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에서 말하는 공이란 물리계에서의 공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파르메니데스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할 때 없는 것은 정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에게는 없는 것은 없으니까 사유 대상도 되지 못하죠. 그리고 고전 물리학에서 진공이라고 말할 때 진공 역시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런 작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양자 현상을 살펴보면 사정이 좀 달라져요. 양자론에 의하면 물리적 진공에서 우주도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진공에서 우주도 탄생할 수 있다면 이것을 공즉시색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짧은 경제에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색 즉 시공의 짝이 되는 공 즉 시색을 설명하기에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걸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공 즉 시색을 설명할 단계가 아닙니다. 조금 더 물리적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불이색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들 중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을 네 수로 나눠놨죠. 그죠? 그래서 색 즉 시공은 우리가 7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색 즉 시공의 짝이 되는 공 즉 시색은 9강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8강은 우리가 공불이색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색불이공은 우주의 종말이라 해서 10강에서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강에서는 반입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불이색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적어도 물리적인 개념을 통해서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데는 이런 순서를 따르는 것이 쉬워서 이렇게 강의 순서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공불이색이 말하는 윤리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진공을 우리가 디락의 바다라 그러는데, 디락은 영국의 물리학자로서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결합하여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만족시키는 기본 방정식을 구성했습니다. 이 방정식을 디락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디락은 이 방정식으로부터 영어로 홀 theory라고 해서 우리 번역하려면 구멍이론이라고 밖에 말 못하겠네요. 구멍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 홀 theory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게 됩니다. 원래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이라는 것은 상태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렸죠.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를 얻고 상태는 그대로 남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싸이라고 표시한 것이 어떤 상태고, 그 H라고 부르는 것이 에너지 측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그 결과로서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상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서 풀어보면은 항상 디락 방정식에서 유도되는 식은 E 이꼴 mc제곱이 아니라 E 제곱 이꼴 m제곱 C 4승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뭐 다 여러분 아니까 제곱근을 구하면 E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mc제곱이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식으로서 여러분이 E 이꼴 mc제곱이라는 말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디락은 자기 방정식에 유도되는 식을 통해서 보니까 E 제곱 이꼴 MC 제곱 C 4승 나와요. 사실은 근데 고전 역학을 사용해서 그 아인슈타인의 그 질량 에너지 등가식을 풀어봐더라도 거기서도 E 제곱 이꼴 M 제곱 C 4승이 나와요. 어쨌든 디락 방정식은 정확하게 양자역학인 그 에너지를 측정한다는 걸 두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E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E 제곱이 M 제곱 C 4승으로 나오니까 수학적인 답은 에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mc제곱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 마이너스 mc제곱이 뭔가 이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부호의 질량이 있을 수 있는가? 제 몸무게가 여러분 뭐 70kg인데 마이너스 70kg 이런 질량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만약 두 가지 에너지가 있다면은 그 두 가지 상태에서 저기 좀 그림을 그린 것은 수소 원자의 궤도를 그린 건데 그 큰 원이 그 에너지가 높은 데고 작은 원일수록 에너지가 낮은 데 높은 데 있던 것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내놓잖아요. 그 하나의 상태에 대해서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mc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mc제곱이 있으니까 mc제곱에 있는 물리 상태라는 것은 항상 낮은 상태로 떨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mc제곱으로 떨어지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거든요. 두 가지 가능한 양자 상태, 이걸 양자 상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플러스 질량을 가진 상태와 마이너스 질량을 가진 상태가 둘 다 허용이 된다면, 플러스 질량을 가진 놈은 마이너스 질량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마이너스 mc제곱은 뭐냐 이거예요. 무형근인가? 그러니까 아무 의미, 수학적으로만 의미가 있고 물리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우리가 무형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가?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뛰어난 물리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디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디락의 생각은 아니, 수학적인 답으로서 마이너스 질량이 있다가 나왔으니까 그걸 왜 버리느냐?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느냐? 그건 말도 안 되고 디락은 뭐냐면 그 파란 그림 있잖아요. 파란 그림처럼 마이너스 질량을 가진 에너지 상태가 꽉꽉 차 있다 그랬어요. 꽉 차 있으니까 높은 데 있는 놈이 밑으로 못 떨어져요. 여기는 빈 데가 있어야 떨어질 텐데 꽉 차 있으니까 그것이 진공이다.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부호의 질량으로 빈틈없이 차 있는 상태가 진공이라고 불러요. 그럼 꽉 차 있으니까 구멍을 뚫을 수가 있죠. 그럼 그때 구멍을 뚫으면 그 그림에서 파란 그림에다가 구멍을 뻥 뚫으면 하얀 구멍이 나오고 위에 까만 것이 톡 튀어나가서 노란 부분으로 플러스 질량 가진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것이 마이너스 질량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고 하얀 것은 거기에 뚫린 구멍입니다. 이게 디락의 생각이에요. 자, 진공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에 당연히 구멍을 뚫을 수 있으니까 구멍을 뚫었어요. 그럼 이 뚫어진 구멍은 뭐냐 인 거예요. 진공에 뚫린 구멍은 이것은 입자와 같은 성질을 가지지만 물리량은 입자의 반대보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의 물리량을 우리가 질량을 앞에다 m이라 쓰고 전기가 마이너스 부호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잖아요. 그럼 구멍이란 건 뭐죠? 진공에 마이너스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질량 대신 플러스 m 대신에 마이너스 m이 될 거고 전자는 똑같은 전자니까 마이너스 2 전자가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멍이란 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없었다는 걸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공의 물리량 무조건 0이니까 0에서 이런 것이 없어졌으니까 한번 우리 해보죠. 자, 진공에서 마이너스 질량과 마이너스 부호의 전기가 없어지는 것이니 진공에 뚫린 구멍의 물리량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어떻게 해요? 0 빼기 없어진 게 뭐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겹치니까 질량은 플러스가 되고 전기 부호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구멍은 이렇게 된다. 이게 디락의 생각입니다. 플러스 m,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전자와 질량 갖고 전기 부호가 반대인 입자가 진공에 뚫린 구멍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자의 반입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타이 파티클.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디락은 그런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요즘 양전자라고 부르는데 바로 진공에 뚫린 구멍입니다. 디락이 이 반입자의 존재를 예측하고서 이론을 냈는데 4년 뒤에 미국의 물리학자 앤더슨이 우주에서 내려오는 코스믹 레이, 우주선에서 양전자를 발견했어요. 그 후에 해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 입자는 거기에 대한 반입자가 있어요. 아직은 제가 설명드린
않았습니다만은 이 소립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쿼크라고 그러거든요. 쿼크가 있으면 안타이 쿼크에 해서 반 쿼크가 있어요. 그럼 렙톤이라서 경립자라고 그러는데 경립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전자와 뉴트리노인데 전자와 뉴트리노에도 반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렙톤은 또 그 3 패밀리가 있어요. 그것들마다 다 반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라는 것이 엘렉트론, 전자와 프로톤 양성자로 이루어졌다면은 엘렉트론의 반입자가 뭐죠? 포지톤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톤의 반입자는 안타이 프로톤이거든요. 그럼 이걸 반수소라 부르겠네? 반수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세론이라고 해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거대한 가속기에서 그 반수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반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안타이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물질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지금 발견한 것은 반수소하고 반헤리움까지는 발견했는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발견을 못했지만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죠. 반물질로 이루어진 거니까. 소위 쌍생성과 쌍소멸이라 해가지고 그 그림 A가 뭐냐면은 양전자와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전자는 전자의 구멍이니까 전자가 구멍에 들어갔으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없어져요. 없어지고 대신 에너지가 둘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페어 아나이레이션이라 해서 입자, 반입자가 만나면 소멸하고 에너지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그림 B는 뭐냐면은 진공에다 에너지를 줬어요. 에너지 주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서 진공에 구멍을 팡 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진공에다 구멍을 때리니까 마이너스 질량으로 차고 있던 전자가 튀어나오고 구멍도 튀어나오니까 이번에는 전자와 양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전자와 양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소립자와 반소립자가 쌍으로 생성할 수 있고 쌍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진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것이니까 진공의 성질을 바르게 기술하려면은 반입자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진공을 올바르게 기술하려면 양자장론에서 기술을 해야 되는데 복잡하고 끊임없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무지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그림인데 빨갛고 노랗고 파란 거를 막 복잡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면 공도 색에 못지않게 복잡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공이 더 복잡해요. 색보다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공불이색이라고 해도 되겠죠. 디락의 바다는 진공의 성질을 아주 훌륭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진공 상태는 물질 세계만큼 복잡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공불이색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불이색 수상행시 역부여시라고 했으니 공의 이치를 통해서 공불이색이 뜻하는 한번 윤리적 의미를 생각해 보죠. 물리량이 0인 것으로 관찰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색이 공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느낌과 감각에서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느낌의 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냥 예서 생각하는 거, 아무런 느낌 안 주는 거. 근데 법국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개송 204번인데 무슨 뜻이냐면 족한 줄 알라는 뜻입니다. 현재 내 상태가 족한 줄 알라라. 그러니까 족한 줄 알면은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느낌을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환경, 깨끗한 공기와 물, 건강, 이웃, 법과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한 이 감사함을 느끼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살아가거든요. 근데 건강을 잃거나 물과 공기가 심하게 오염되거나 치안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신경 쓰지 않던 것에 감사함을 그때 느껴요. 사실 한국에 살면은 이 치안이라는 게 참 그 잘된 나라에서 밤에도 우리가 막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외국 가면 못 그럽니다. 겁이 나서. 제가 뉴욕에서 그 지하철을 한번 그 밤에 타게 됐었는데 밤 10시쯤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빨간 색깔로 뭘 쳐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뭐냐 말이 이 라인 안에서 반드시 너는 기다리고 이 바깥에 나갔을 때는 내 안전을 보장 못한다.
그거 보면 가슴이 털컹하죠. 그때 보면 한국의 치안이 얼마만큼 좋은지를 알 수 있는데,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평소에 못 느끼죠. 못 느끼니까 그걸 우리가 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 그것이 바로 물리적 진공에 해당하는 느낌이 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한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 윤리적인 내용을 보면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법구경도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불이색의 윤리적 의미는 바로 매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족한 줄 아는 자, 일상적인 것에 기뻐하고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그거 없겠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것들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참다운 수행은 그런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럴 수 있냐면 조용히 자선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살피면은 작은 것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바로 이것이 생활 속에서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개곤 옹이라고 말하는 것의 이치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붓다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심리학자인 릭 헨슨과 신경과학자 리차드 맨듀스가 이 책에서 말하는 걸 해서 그대로 제가 페이지를 따서 인용을 했습니다. 사소한 말과 행동이 쌓여 뇌를 내부에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빗방울 하나는 그다지 큰 힘을 갖지 않으나 100만 년 동안 떨어지면 그랜드 캐니언을 조각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 60평생 동안에 늘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 사소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 뇌에서 우리 내부의 변화를 가져와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불할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의 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고귀하게 가꾸려고 노력을 해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고운 말, 바른 말, 옳은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을 향해 나간다면 깨달음의 길을 향해 나가는 것이 뭐 큰 일이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그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또 별도로 시간을 내서 좌선도 해야 되지만요. 그래서 깨달음의 길을 향해 나간다면 일과 인간 관계에서 더욱 성공적이 될 것이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고귀한 존재라 생각하고서 내가 옳은 말을 하고 고귀한 행동을 할 때 당연히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소하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진공에도 모두 꽉 차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그냥 느끼지 못할 뿐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라 이런 뜻이죠. 다음 강의에서는 색즉 시공의 짝이 되는 공적 시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강에서 색즉 시공을 했으니까 이제 9강에서 공적 시색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